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비싸지만 요 당시에 좀 다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지금 여기서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려서 평당가를 9만 원 중반대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솔직하게 가는 놈들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는 게 맞지만, 그죠? 저는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좋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보는 게 낫다라는 관점인데,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지금 이 회사가 국내 이제 1위고 1위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시가총액 1위고, 어쨌건 디램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강자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디램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은 가전제품을 또 같이 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격을 또 전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한번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이익이 좋아질 거다.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모바일용 GPU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열렸다라고 보여지는 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디램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사게 되면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고, 그다음 HBM에 대한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이익이 좋아질 것이고요. 자, 가격 전이를 하게 되면 디램 많이 들어가는 가전제품 가격 전이하면 당연히 이익이 좋아질 것이고요. 자, 우리가 파운드리도 3조 적자 봤던 게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적자만 면해 주더라도 이익이 개선될 것이고요. 그죠? 자, 여기다 HBM 매출까지 발생한다면 이익이 또 올라가겠죠. 사실상 삼성전자는 지금 너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많다. 삼성전자를 이제 보유를 하면서 가는 건데 얘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봐야 되는 반도체 종목 세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기본적인 금액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당연히 1,000만 원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어쨌건 흐름을 보면서 계속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설명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동진 세미캠입니다. 저희 과거에 히든 종목으로 좀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상 이 구간에서 우리가 4만 원대부터 좀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1, 2, 3차 매수가 다 됐어요. 사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평단가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비중에 대한 부분 일단 조절. 일본이랑 중국이랑 또 이제 포토레스트 관련돼 가지고 일본이 이제 수출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동진세미캠이 이제 수혜를 좀 받는데, 지금 동진세미캠이 하는 건요, 사실상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좀 보게 되면은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지금 전공정 쪽에서 유진테크, 원익 IPS, 그죠? 전층 과정에 들어가는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을 공급을 하면서 이 다음 전층 과정 다음에 있는 노광 과정. 그러니까 지금 동진세미킹 같은 경우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진테크나 원익 IPS 이 디램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전공정 전층 관련된 장비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랠리 때. 자, 그러면 저는 이 다음을 뭘 보냐면, 전층 다음 뭡니까? 노광 식각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동진 세미케미 주가가 순환매 관점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동진 세미케미를 좀 봐야 되는 거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됐을 때도 최근에 개인 투자가 많이 들어왔지만 현재 위쪽 구간에서 개인 투자가 뭐하고 있어요? 많이 물량들을 내놓고 있죠. 그죠? 물량들을 조금 내놓고, 최근에 물량 내놓고 지쳐있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나오고 나서 조금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버텨내시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봉상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진세미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유진테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할 때 전부 다 익절을 했어요. 전층 과정에서
장비주 유진테크 먼저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 이탈할 때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진세미캠 보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계속 간다 생각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계속 간다. 근데 얘네들을 몰빵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한다는 게 반도체를 투자하면은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간단하게 1억이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할 거 같냐면 3천, 2천, 2천 그죠? 이런 식으로 3천 이렇게 투자해서 3천은 반도체 섹터, 2천은 뭐 로봇 섹터, 뭐 2천은 바이오 섹터, 또 3천은 뭐 특정한 섹터, 뭐 원전이든지 전력기기 쪽인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일단 분산 투자다. 그 3천을 다 삼성전자에 때려박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1,500, 나머지 500씩은 뭐요? 이렇게 다른 반도체 밑에 관련 주들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전층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광 과정 있을 거고 식각 과정 있을 거고 전공정 있을 거고 후공정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유진테크랑 원희가이피스 전층 과정은 일단은 넘어간 상황이고 저는 이제 노광이랑 이 식각 쪽 담당하고 있는 동진세미캠이 다음 랠리 타자로 보여져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건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매출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게 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포토만 치다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게 한글로 치니까 안 나오네요. 영어로 쳐야 되네요. 영어로 보면은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 관련 전자 제조 사업과 재료 사업과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 재료 부분에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반사 방지막, 연마제, 뭐 웨이퍼, 웻, 뭐 케미컬 등등 전자재료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의 고도화 및 집접화에 기여하는 화학공정 재료이다 라는 내용이고 전자재료 분야에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2차전지 분야에서 투자 개발을 하고 있다. 또 고성능 연료전지 구성을 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반도체 회사다 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요 감광액 관련된 부분들 전체 매출이 얼마예요? 80%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일단 전층 과정에서 뭐 ALD 이쪽이 지나고 사실 동진세미캠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바로 넘어가서 하나비전. 주가 흐름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5만 원 초반대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가 요때 맞을 거예요.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 전환된 상태에서 분할 매수, 항상 분할 매수 1차, 2차, 3차 분할 매수 진행을 해서 아마 3차랑 2차를 여기서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가 평단가거든요. 거의 평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아마 분할 매수를 5만 원대부터 아마 요렇게 진행을 한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자리를 잡아놓고 산지가 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서 한번 더 매수해가지고 평단가를 만들어놨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 지금 일단은 하나비전이 갖고 있는 회사가 자회사가 누가 있죠? 하나세미텍이 있죠. 하나세미텍이 있는데요. 이 하나세미텍이 하고 있는 게 후공정 단계가 있습니다. 후공정. 자, 근데 놀랍게도 전공정, 이 ALD 전층 과정. 그러니까 이 웨이퍼 위쪽에 얇은 막을 쏴주는 요 장비인데 요게 이제 사실 하나비전도 하고 하나비전이 아니죠. 하나세미텍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매출 비중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층 과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전층 과정 있지만 요건 일단 패스 하도록 하고 후공정만 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반도체 관련돼서 전공정, 후공정이 있으면 전공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 전층, 노광, 식각 이거 같잖아요. 그럼 이거 하고 뭐 하겠어요? 후공정 패키징 쪽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TC 본딩 쪽 차세대 TC 본딩
그죠? 하는 게 하나 세미텍인데 사실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이 불확실성에서도 저는 왜 괜찮다고 보냐면 하이닉스가 HBM4를 하는데 HBM4에는 그거거든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비전의 TC 본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ALD, CVD, 반도체 전공정, 증착 설비 하고 있죠. 그죠? 전공정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첨단 패키징 장비, 그죠? 요거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고, 지금 보게 되면은 서울중앙지법 요것도 뭐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25년 7월 25일 원고 하나 세미텍, 피고는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이 고소를 한 거죠.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TC본더 장비가 당사의 특허 세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과적으로 뭐예요? 1심이 진행 중이고 현재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힘듦.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솔직하게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사실상 하나 그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게 또 보면 또 그렇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을 이기기라는 것은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건 요 부분들이 있고, 소송가액은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2억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금액도 사실 얼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얼마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게 되면 원고 하나 한미반도체, 피고 하나 세미텍, 서로 뭐야?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고소를 한 거고,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또 2025년 5월 16일 HBM 제조용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이렇게 돼 있죠. SK 하이닉스 385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고 해요. 그 뭐냐 4세대 차세대 그 TC 본딩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사실상 지금 하나비전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료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걱정되는 건 요거겠죠. 뭐 일단은 12월에 나온 기사인데 SK 하이닉스 ASMPT의 HBM4용 TC 본더 신규 발주했다. 자, 이게 지금 일단 HBM4 6세대인데요. 6세대. 지금 일단은 제가 하나 세미텍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 뭐냐면 7세대입니다. 7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그러니까 이제 HBM 적층을 할 때 요 부분들을 이제 원래 납땜 방식으로 적층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납땜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이제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7세대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하나세미텍 장비에 대한 부분만 검증만 끝나면 사실 주가가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비전 몰빵이 아니죠.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 대비 리스크를 생각해 봤을 때 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산이 들어갔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리스크 대비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저는 지금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그 기술력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싱가포르 얘네한테 열 압착 TC 본딩 발주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게 되면 HM4 7세트 세트당 본딩 헤드 2개를 발주했다. TC 본더 한 세트 가격이 40억 안팎을 가면 이번 발주는 300억대로 추정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쨌건 이거 법정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뭐 하는 거예요? 한쪽에만 일단은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장비를 수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야? 가격 경쟁을 통해서 한미반도체, 뭐 AS, MPT, 그리고 하나세미텍 이제 3자 대결을 시키려는 거겠죠.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건 7세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세미텍이 정말 제대로 된 검증만 보여준다고 했을 땐 무섭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운용하는 HBM4용 TC 본도 규모는 50세트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ASMPT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하나세미트 TC 본딩 장비는 현재 HBM4 생산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만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HBM 용 TC본 단독 공급해왔으나 지난 연말 얘가 신규 장비를 납품하면서 이원화됐고 올해는 하나세미텍이 첫 발주를 받으면서 3원화됐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TC본도 조달처 다변화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건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은 이제 뚫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뚫고 있는 단계에서 뚫기만 하면은 기대감이 팍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기대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청주 M15X 공장,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HBM4용을 만든 이제 공장인데, 이제 이 부분들을 잠깐만 좀 보면은 아까 내용이 요거예요. 여기다 이제 발주를 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한 번만 더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매매 동안 보면은 개인 투자가 진짜 많이 샀어요. 개인 투자 진짜 많이 샀다. 진짜 많이 샀는데 최근의 흐름들이 살짝 변화하려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가면은 전공용 후공용 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 이 종목까지 일단 보죠. 자, 이 마지막 종목이 뭐냐면 또 DB하이텍인데요. DB하이텍이 왜 나오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DB하이텍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고점 자리죠. 그죠? 지금 보게 되면은 전고점 구간에 매물이 좀 많은 구간, 지금 요 자리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볼까요? 뭐 시가 부분까지 보고, 시가 부분에서 꼬리 달렸던 거래량 있던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리 첫 번째 매물에 대한 부분들, 그죠? 거래량 터졌던 시가 부분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 DB하이텍을 왜 갖고 왔냐면요. 자,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그죠? 반도체 회사인데, 자, 일단 최대 주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DB가 있고 25%, 자사주가 7.5%, 그럼 32.5%, 국민연금이 7.5%, 40%, 미래에셋자산은 5%, 그 다음에 LSV 에셋 5%, 쿼드 5%, 총 전체 최대주 지분율들이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5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어떻다? 3조로 보이지만 3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로 하면은 300억이죠. 300억. 자, 아까 최대주주가 55% 잠겨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55% 물량이 잠겨 있고 45%만 돌아가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1,400, 200억, 1,350억, 1조 3,500억 정도가 뭐다? 현재 유통되는 시가총액이다. 그렇게 뭐야? 가벼워. 얘도 굉장히 가볍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날아가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강력한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DB하이텍을 제가 왜 보냐면, 사실 저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 남았지만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의 반도체가 10개 들어간다 그러면요, 전기차 관련된 자율주행, 만약에 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들어간다고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 반도체 관련된 회사 DB하이텍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요렇게 시야를 넓히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웨이퍼 수탁 및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으로 디스플레이, 구동, IC 설계, 판매를 담당하는 DB글로벌 칩과 부동산 개발 골프장 운영하는 DB월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조금 상세 매출로 가서 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매출 및 수주 사항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월등히 많죠. 반도체 회사기 때문에 품목은 웨이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조금 쪼개서 보겠습니다. 전력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전력. 자, 보게 되면 고객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 어쩌고 나와 있고, 자, 보게 되면 당사는 전력 반도체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시장에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사는 최근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력 반도체의 견고한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전압 전력 반도체, 특화 이미지 센서 등 신규 공정을 확보하여 잠재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요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 관련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저거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본 별명의 실 예시들은 이미지 센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기판 내 형성된 포토 다이오드와 전화 저장 영역을 포함하는 이미지 센서에 관한 것이다. 저도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지배회사 DB 하이텍 당사는 최고 수준의 전력 반도체 공정 경쟁력을 성장해왔고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보면은 당사는 전력 반도체 분야에 주력함으로써 특화 파운드리 선도기업 지위를 더 확고히 하고자 SiC, GAN 등 고부가 고성장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사 수준의 개발 특성과 양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 전략 고객과 협업 및 수익성 확보로 전제로 양산 투자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요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부분들. 자, SiC가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전압에서의 효율성, 그러니까 전력의 효율성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뭐 그러한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반도체 자체도 어려워서 솔직하게 제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얘네가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또 ETF 요거 최대주주 지분율들이 들어오는 게 ETF 그죠? ETF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지분이 좀 늘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 코드는 옛날부터 이거 생각 아니겠고, 미래에셋은 ETF 자금들이 들어와서 들어온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 내려가고 있죠. 추세가 아직은 내려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 구간에서 앞전 구간의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 추세만 뚫어준다고 했을 땐 강한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쪽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이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랠리가 갈 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죠. 근데 이 다음도 분명히 반도체 관련된 어떠한 종목들이 후공정, 뭐 장비주들이 어떤 게 온다, 소부장이 어떤 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위 종목들,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의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010-845-9501 이쪽으로 뭐 종목명 플러스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전달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꼭 대응 한번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엔비디아나 또는 이제 구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관련주 좀 전달 드리려고, 사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둘러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로봇주가 하나, 제가 황제주라고 하는데 로봇주가 하나 조금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주가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0% 올라갔다가 조정, 40% 올라갔다가 조정,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할 때마다 저점 구간에서 말씀드린 주가 일단 오르긴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강력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주가가 밑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또 기회다 싶으니까 요 엔비디아 관련된 황제주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로봇 관련된 회사 요거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 황제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걸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